공용이요.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삼공용이라고 해서 관청의 중요한 3 명의 그 관리들을 말하는 거야. 등째로 후다닥 이게 채찍을 말하는 거지. "아이고 죽겠다.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그러니까 공방공방 외치는 소리에 인제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왔나 보네.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이 어찌 들려." 이 불속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 어사출두를 말하는 거겠어.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네. 등째로 휘다닥. "이거 박 터졌네."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통을 갖다가 좀 낮잡아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통이 터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좌수별감 넋을 잃고 좌수, 별감. 이 좌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 공방은 이제 아전 중에 하나죠. 공방이 아마 돗자리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 뛰어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불속이 어찌 들려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불속이라고 하는 거 흔히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작품 속에서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어사출두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 엄청난 그 걱정과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등째로 채찍으로 후다닥 쳤더니 에고 박 터졌네. 우리가 박 터지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머리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머리통이 터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향소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야. 유향소라고 하는 것은 관리라든지 사또를 감시하는 그러한 기구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좌수는 굉장히 힘이 막강한 그런 양반인 거야. 별감은 그 좌수 밑에 있는 사람인 거고 이방후방 혼을 잃고 여기서 넋을 잃고 혼을 잃고 인제 이걸 혼비백산이라 그러지. 좌수별감, 이방호방, 넋을 잃고 혼을 잃고 됐구네. 운율감이 느껴지네. 나졸들이 분주하네. 예. 자수별감은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다른 문학 작품에도 꽤 잘 나옵니다. 우리가 사또들은 그 임금이 내려보낸 관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양반들이 꽤 힘 있는 양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양반들의 모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향소라 그랬어요. 유향소. 그 유향소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좌수입니다. 좌수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꽤 힘이 있고 그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느냐면 관리라든지 사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라고 일종의 줬는데 이 사또가 결탁을 해가지고 마을을 갖다 또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사또들과 결탁해서 마을 백성들을 갖다 착취할 때 많이 또 이들이 나서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 속에서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넋을 잃다, 혼을 잃다. 이 넋과 혼을 갖다가 혼하고 백이라고 그러거든요.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 넋과 혼을 갖다가 합쳐서 혼백이라고 하는데 비산, 흩어진다 이거죠. 날라서 흩어진다. 그래서 혼비백산하니 정신이 없다는 뜻으로서 쓰이는 겁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자수별감, 이방호방, 넋을 잃고 혼을 잃고 대꾸법을 사용해서 운율감 있는 또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나졸들, 병사들이지.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을 보소. 인계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탕건 읽고 영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거요 깨지는 것은 북가상구라. 재밌네. 인계 읽고 강정 들어. 병부를 읽고 송편을 들고 탕건을 읽고 용수를 쓰고 갓을 읽고 소반을 쓴대. 이때 이 인계라고 하는 것은 도장 상자야.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쓰는 도장들을 모아놓은 그런 상자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늘 갖고 다니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강정을 들었어. 이거 과자잖아.
아이고 정신없네. 중요한 인계를 잃어버리고 그 강정을 갖다가 들고 도망가고 있으니. 병부, 요 부는 일종의 증표야 증표. 그러니까 병사들을 동원하고 하는 데 쓰는 패야 중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송편을 들었단 말이야. 역시 또 정신없네. 탕건, 탕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모자지. 용수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그 장을 갖다 담그던 그런 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자를 입고 통을 쓰고 갔어. 정신없네. 갓을 입고 소반을 썼단 말이야. 소반이라고 하는 건 상이지. 정신없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혼비백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예. 인계, 도장인자에다가 상자 괴자예요. 그러니까 도장상자죠. 옛날에는 도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요즘 사인 같은 걸로 지금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도장만 인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과자인 강정을 들었어요. 그리고 병부, 이 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 어떤 내용을 갖다 증명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부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부는 어떤 거냐면 옥으로 만들어요, 보통. 옥으로 만들기가 값비싸니까 함부로 이걸 구입해서 할 수가 없겠죠. 이걸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임금이 갖고 있고 하나는 관리에게 줘요. 야, 너 저기 가서 근무하는데 너 이거 가지고 와. 그럽니다. 물론 임금에게는 옥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옥새를 찍어가지고 교지라는 걸 내리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경우는 이 불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어사에게 야,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저 관리한테 가가지고 내 명령을 전해라. 그럽니다. 그럼 어사가 가요. 가는데 사또가 뭘 믿고 이게 임금이 보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야, 너 부 갖고 왔으면 뜯어내봐. 그럽니다. 그러면 임금이 이 어사에게 좀 부를 이게 맞춰봅니다. 임금이 보낸 게 맞네? 그러면 이 어사가 말한 대로 이 사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 체계를 전달하는 것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아마 이 병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증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송편을 들었답니다. 탕거는 모자고요. 용수는 둥그런 통입니다. 그리고 갓을 잃어버리고 상을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인계하고 강정, 병부하고 송편, 탕건하고 용수, 갓하고 소반. 요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인계하고 강정, 도장하고 강정입니다. 부하고 송편이에요. 그리고 탕건하고 용수입니다. 갓하고 소반. 뭐예요?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모양이 비슷한 것을 갖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이 같은 소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표현입니다. 칼집을 쥐고 오줌을 누기. 어이구. 오줌을 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겁을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칼집을 쥐고 오줌을 넣을 정도니까 정신이 없네. 부서지는 것은 검은 거요. 깨지는 것은 북가장거라. 부서지는 것은 깨지는 것은 검은 거요. 북가장거. 이때 이 북가장거라고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을 돋구는 그런 악기들이지. 그러니까 뭐야? 잔치의 흥이 깨진 거지. 예. 칼집을 쥐고 오줌을 쌉니다. 오줌은 어디다 싸야 돼요? 화장실을 가거나 요방에다 싸야 되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칼집에다 오줌을 쌉니까? 정신이 없네요. 겁을 먹었구나. 그리고 부서지는 것은 깨지는 것은 검은 거요 북가장고라. 검은 거 북가장고 이건 뭐예요? 잔치의 흥을 갖다가 돋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깨지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한시의 기능 중에 뭐였었어요? 이전의 잔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반되는 분위기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확인이 되네요. 이해됩니까? 그런 것들 이해하면서 작품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부분이 재밌네. 이 부분에서는 그 대화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어. 요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을 보면은 출두야 출두야 아잔들라 공영이용 애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출도야 출도야라고 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하고 공영이요 애고 죽겠다 공방 공방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려더니 저불속이 어찌 들냐 애고 박 터졌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드러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대화는 없고 상황을 또 수령들의 행동을 갖다가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지. 예, 이 부분은요 대화는 없어요. 대화는 없고 상황이나 행동을 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을 갖다가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짤막한 어구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짤막한 어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박한 상황임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래. 예, 근데 둘 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면요. 짤막한 어구나 문장을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문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긴박한 상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끼게 해주래. 역시 여기에서도 긴박감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출도야 출도야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등째로 후다닥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반복. 그리고 또한 열거되고 있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듬감이 느껴지면서 역시 또 긴박감을 갖다가 더욱더 느끼. 여기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좀 반복하거나 열거하는 그러한 형태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듬감도 느껴지고 좀 긴박감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해주네. 여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 열거를 하고 있고 또 상황이 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어. 역시 마찬가지로 긴박감 그리고 그 혼비백산하는 양반들의 심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네. 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반복과 열고 좀 과장된 그런 표현마저도 들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좀뭐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양반들의 그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그 양반들을 갖다가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어. 이걸 희화화라 그러지?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 서민들에게는 일종의 통쾌함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양반들을 갖다가 조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풍자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 보니까 웃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양반들의 이렇게 혼비백산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웃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독자들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 한다 그러냐면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희화화라 그러거든요. 희화화. 그 희화화가 여기서는 좀 두드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주 통쾌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양반들을 갖다가 웃음거리로 만들모라 해가지고 풍자의 효과가 있다라고 여기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과장인 거야.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다 과장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너무 사실이 아무리 정신없다 하더라도 이러겠냐,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근데 과장됐다라고 볼 수 있지.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네. 이 부분이.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똥을 쌌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공포를 느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지. 멍석구멍 새앙지 눈뜨뜻하다. 이거는 겁에 질린 모습이잖아. 음흠. 안으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거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문과 바람을 맞바꿔야 되고 물과 목을 갖다가 맞바꿔야 되지. 다시 말하면 비논리적인 언어 구사네. 그러고 보니까 역시 여기 부분도 본관사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네. 음흠. 관청 예. 본관사또를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관사가 똥을 쌌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똥을 쌌겠어요. 그리고 멍석구멍 새앙쥐 눈뜨뜻합니다. 지금 새앙쥐에다 비유를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새앙쥐가 겁에 질렸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보통. 예, 이렇게 본관사또가 겁이 엄청나게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을 봅시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혼난 거예요. 아주 비논리적인 언어 구사인 거죠. 네. 이것은 결국 이 본관사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본관사또를 갖다 뭘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거죠.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관사또를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을 갖다 언어 유희로 볼 거냐, 언어 유희가 아니냐라고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언어 유희로 볼 수는 있어요. 언어 유희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유희의 효과가 뭐예요? 웃음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말을 본관사또가 하는 걸 보니까 왠지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유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어 유희에도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언어 유희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언어 유희는 같은 음을 활용해 가지고 비슷한 음을 활용해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 위에 뭐가 있어? 요 위에. 요 위에 이불이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게 말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음이어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 언어 유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말을 갖다가 비논리적으로 헛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는 아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보면은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동음이어에 의한 언어 유희가 아니다. 그런 말이 뭐냐? 비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사함으로 해가지고 말이 헛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언어 유희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언어 유희를 갖다 판단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읽고 내다르니 아이고 상을 읽고 문짝을 읽고 내다라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가 똑같네. 혼비 백산하고 있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서리 역절 달려들어 후다닥 아이고 나 죽